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MS 오피스 엑셀 2010 사용 설명 첫 번째 시간. 영상의 내용은 예제 파일 다운받기와 엑셀 2010의 화면 구성, 리본 메뉴와 빠른 실행 도구 설명과 셀 범위 지정 및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행하셔서 예제 파일을 다운받겠습니다. 자, 인터넷 실행하시면 네이버 화면이 나오겠죠? 네이버의 검색 창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아래 통합 검색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나오죠? 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선택을 합니다. 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자, 여기 아마 오른쪽에 교육 신청이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교육 신청을 선택하시면 화면이 이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KLID 아카데미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2월 사이버 교육 수강 신청 안내 화면 아래 보시면 자, 요 아래 닫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닫기 버튼을 선택하시면 자, 여기 오른쪽에 3개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가 교육자료실이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교육자료실 선택하시면 자, 여기 검색 대상 전체라고 해서요. 자, 이 부분 검색 창이 나올 겁니다. 자, 이 검색 창에는 자, 우리 교재 엑셀 201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자, 그럼 검색창에 엑셀 2010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자, 아래 총 5건의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밑에서 지금 기본 교재로 시작되는 과정 이름이 책 제목이 하나밖에 없죠? 4번. 자, 번호 4번입니다. 자, 4번에 보이는 컴퓨터 기초 제대로 배워 실력 따지기라는 제목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제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던 제목이 나올 거고요. 자, 이 제목 아래 보면 첨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첨부에 보시면 컴퓨터 기초 제대로 배워 실력 따지기 엑셀 2010 10 예제점 쥐이라고 파일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이 파일 이름을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 선택하시고 나면 아래 열기 저장 취소 버튼 3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장 옆에 있는 목록 버튼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장 위치는요. 왼쪽 폴더 영역에서 로컬 디스크 D 선택하실 거고요. 그리고 로컬 디스크 D 선택하시면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새 폴더 선택합니다. 그러면 폴더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럼 폴더 이름은 11월 엑셀 입력하시고 엔터를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11월 엑셀이라는 폴더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아래 파일 이름은 그대로 두시고요. 저장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 완료되면 아래 폴더 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가운데. 자, 우리 저장된 컴퓨터 기초 제대로 배워 실력 따지기라는 이름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파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 메뉴 중에 두 번째 보면 여기에 풀기 선택을 합니다. 여기까지 압축 풀기까지 다 되시면 자, 우선 현재 열려있는 창은 모두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제 파일까지 다 다운로드 완료되신 거기 때문에요. 자, 먼저 우리 바탕 화면에 보시면 자, 이런 아이콘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 아이콘 찾으시고 더블 클릭하세요. 자, 우리 교재 10페이지 보시면 화면 구성이 나오는데요. 자, 화면 구성에서 1번 부분이 요 위쪽 부분이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 이 부분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요 부분이죠. 자, 우리 지금 화면에 보시면 통합 문서 1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영역이 자, 2번은 제목 표시 줄입니다. 자, 우리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임시 이름이 빈문서라고 나오잖아요.
자, 엑셀에서는 빈문서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통합 문서라고 표시가 됩니다. 3번은 우리 창 조절 버튼 3개가 있는 부분이죠. 창 조절 버튼 3개가 있는 부분이 자, 3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번 영역은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 위쪽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메뉴라는 건 버튼을 누르면 밑으로 쭉 메뉴가 내려오는 풀다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일 메뉴가 아닌 나머지는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까지는 우리 탭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을 누르면 메뉴가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옆으로 펼쳐지죠. 자, 옆으로 펼쳐지는 메뉴 방식을 리본 메뉴라고 부릅니다. 자, 탭 이름을 선택했을 때 리본 메뉴 나오고요. 리본 메뉴에는 각각의 그룹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이름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버튼이 표시되어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자, 이 버튼을 저는 대화 상자 명칭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보면 자, 이 관련된 대화 상자가 표시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글꼴이란 탭 저는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요. 요렇게 지금 맞춤 탭에 있는 대화 상자 버튼을 눌렀을 때는 맞춤이라고 나오겠죠. 자, 요런 대화 상자가 또 다른 대화 상자가 나타날 겁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셨으면 이 셀 서식 대화 상자는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5번에는요. 5번은 자, 요 A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이죠. 이름 상자 영역입니다. 이름 상자에서는 현재 셀 포인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다른 위치에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 이름 상자에는 셀 포인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번엔 수식 입력줄 영역이 있죠. 자, 이름 상자 오른쪽에 보시면 요 fx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옆으로 길게 막대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이 영역입니다. 자, 여기가 이름 상자. 자, 이름 상자가 아니고 수식 입력줄입니다. 자, 이 수식 입력줄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가리키고 있는 셀 포인터 위치에 글자를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계산 수식을 입력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보다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자, 우리가 계산을 할 용도로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용되는데요. 자, 이 수식 입력줄에는 여러분들이 글자를 입력하셨다 그러면 글자가 나타나고요. 계산식이 들어가 있다 그럼 수식이 이 수식 입력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위에는 자, 행머리글은 A, B, C, D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왼쪽에 1, 2, 3, 4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위에 있는 게 열머리글, 왼쪽에 숫자가 행머리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셀 포인터의 위치, 자, 열과 행으로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워크시트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워크시트는요, 화면 아래로 보셔야 되죠. 네, 시트 1번, 2번, 3번 표시되어 있는 영역 확인하셨나요? 자, 요 부분이 자, 시트가 지금 3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워크시트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상태 표시줄 영역에선 아이콘 3개가 지금 보입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나오죠? 첫 번째가 기본, 두 번째가 자, 페이지 레이아웃, 세 번째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 해서 3개가 보이는데요. 자, 이 기본, 우리 기본 상태는 항상 자, 엑셀을 실행했더니 첫 상태가 요 기본 상태로 나와요. 다시 프로그램 열었다 닫으면 늘 기본이 되는 거고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은 자, 내가 문서를 작성하고 머리글이나 꼬리말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경우 머릿말 영역, 꼬리말 영역을 화면에 바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내가 입력을 해야 된다 또는 페이지 번호를 표시를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자, 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건 인쇄 작업을 할 때 내가 한 페이지를 어느 영역까지 나눠서 인쇄를 할 건지 네, 그때 이용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버튼 나오죠.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자, 화면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축소해서 보겠다라든지 자, 버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슬라이드 바를 좌우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위쪽에 보시면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추가가 되어 있는 영역 옆에 보시면은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 여기 버튼 보이시죠? 자, 이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맨 아래 보면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리본 메뉴가 요 아래 표시가 됐습니다. 자, 요걸 다시 원래대로 자, 리본 메뉴 위에 표시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리본 메뉴가 요거잖아요.
리본 메뉴 위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다시 이동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보시면 자, 지금 사용하는 도구가 3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3개죠.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자, 이렇게 3개의 도구가 표시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내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더 많은 기능을 추가를 해놓고 싶어요. 자, 그러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시면 이번엔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요. 기타 명령이라는 메뉴가 나올 겁니다. 자, 기타 명령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화면에는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자, 엑셀 옵션 대화 상자에서 먼저 왼쪽에서는 자, 우리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라는 명령이 화면에 보이고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보시면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선택된 항목이 지금 3개.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렇게 3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왼쪽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자, 명령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배열되는데요. 자, 그럼 이 명령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한번 선택을 해보시냐면 자, 새로 만들기라는 명령을 찾으셔서 선택을 합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 가운데 보면 추가라는 버튼 보이시죠? 네, 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새로 만들기라는 명령이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 명령에서 열기라는 명령이 있을 겁니다. 자, 왼쪽 명령에서 이번엔 열기 선택하시고 추가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 선택하실 건 자,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자, 명령을 선택하시고 추가해 주세요. 자, 새로 만들기라는 명령을 순서를 맨 앞으로 자, 순서를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새로 만들기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가운데 위로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죠. 위로 이동을 한 번씩 선택하면 한 줄씩 위로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열기라는 명령을 선택하시고요. 자, 새로 만들기 밑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순서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명령을 더 추가하실 거면 마찬가지 왼쪽에서 추가를 하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는 3개만 더 추가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아래 보면 확인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자, 확인 버튼 선택해 주세요. 네, 확인 버튼 선택하시고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보시면은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순서대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배열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된 명령 중에 자, 예를 들면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라는 명령은 자, 이 항목은 빼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자, 이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라고 선택하면 제거된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범위를 지정할 때 셀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셀 하나만 선택하실 때는 그냥 클릭하시면 원하는 셀 위치로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해야 된다. 자, 여러 개의 셀이 연속된 범위일 때는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방법인가요? 드래그. 나는 요 범위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그냥 드래그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또는 자, 첫 번째 시작하는 영역 클릭하시고 자, 마지막 끝나는 영역에서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실 수도 있죠. 선택 영역 해제하시는 거는 그냥 클릭하시면 선택하셨던 영역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떨어져 있는 비연속된 영역을 선택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자, 조금 전처럼 예를 들면 B1번부터 10번까지 영역하고요. 그 다음에 D1번부터 10번까지 영역하고요. 자, 그럼 이번엔 연속된 범위는 아니죠.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첫 번째 범위 지정은 그냥 드래그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다시 한번 빈 공간 영역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제되죠. 자, 예를 들어서 A1번부터 F 마지막 번호까지 선택을 한다 그러면 자, 위에 있는 열 머리글을 드래그를 하면 1번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자, 1번 행부터 10번 행까지 전체 열 그러면 행 머리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 쉬트 전체를 선택하고자 하실 때는 자, 우리 A와 숫자 1이 만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전체 선택이에요. 숫자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오늘이 며칠인가요? 6일.
자, 그럼 6 입력하시고 엔터 한번 눌러보시죠. 그럼 6은 숫자죠. 입력했더니 오른쪽으로 갔어.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6은 숫자래요. 자, 그럼 이번엔 종로라고 한번 입력하시고요. 엔터 눌러보시죠. 종로는 왼쪽으로 갔죠? 왼쪽으로 갔으면 얘는 뭐라고요? 문자. 우리 엑셀 2010이죠. 프로그램,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그럼 얘는 숫자하고 문자가 섞여 있죠. 자, 그럼 이번에 엑셀 2010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보세요. 너비가 좁을 때는 자, 입력된 값이 문자인지 숫자 데이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머리끌 영역입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머리끌 영역에 가져가시고요. 양쪽 화살표 표시 모양이 나올 때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러면 A열의 너비가 넓어지고요. 자, B열은 그대로예요. 그럼 오늘 날짜가 11월 6일이니까 11-6, 11 빼기 6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엔 나는 점을 찍고 싶어. 11월 6 입력하실 때, 자, 10일 다음에 점 찍고 6,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숫자 사이에 점을 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11월 6일,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값이 숫자로 입력이 된 겁니다. 11월 6일이 아니고 11.6이라는 값. 자, 그럼 여기에다가 2018 점 찍고요. 11월 점 찍고요. 6. 연도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어찌 될까요? 왼쪽으로 갔죠? 왜 왼쪽으로 갔을까요? 자, 조금 전에 숫자와 숫자 사이에 점이 하나 있을 땐 얘는 소수점 이하 값이라고 해서 숫자로 인식을 하지만 점이 지금 두 개죠. 점이 두 개가 들어있으면 얘는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날짜를 계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B1번 셀에다가 다시 한번 셀 포인터 이동을 하겠습니다. B1번 셀에 셀 포인터 이동하시고요. 여기에다가는 서울특별시 한 칸 띄우고 종로구청까지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누릅니다. 자, C1번 셀에 셀 포인터 이동하시고요. 자, 이번엔 정보화 교육 입력하시고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C1번 셀에다 정보화 교육이라고 입력했더니 조금 전에 보였던 B에 입력했던 내용은 우리 수식 입력줄 보시면은요. 종로구청까지 B열에 입력된 내용 그대로예요. 그쵸? 근데 이게 범위가 좁아서 안 보이는 거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요. 너비를 늘려주면 되죠. 너비를 늘릴 때 조금 전에 어떻게 하셨나요? 머리글에서. 머리글에서 범위를 넓히는데 어느 정도 넓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먼저 머리글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가셨죠? 이때 더블 클릭하시면 이 열에 입력된 글자 중에서 가장 긴 글자 기준으로 너비가 넓어집니다. 자, 셀 포인터 이번에 C열로 이동을 하고요. 자, 서울시 입력하고 그 다음에 Alt 엔터 그 다음에 종로구청 입력을 해보세요. 종로구청 입력하시고는 엔터. 자,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요. 자, 시작하는 위치에 먼저 마우스 클릭을 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A7번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셀 포인터를 먼저 옮겨 놓으시고요. 마우스 클릭이 가장 빠르겠죠. 네, 그리고 나서 키보드에 탭 키를 누르시면 탭 눌러보세요.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자, A7번 셀로 셀 포인터 이동하시고요. 방향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일단 이동을 해보세요. 똑같죠? 자, 근데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서 엔터를 눌렀을 때 셀 포인터 위치가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키를 눌렀는지 탭키를 눌렀는지 확인이 됩니다. 자, 지금 방향키 누르셨잖아요.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마지막 셀 포인터가 있던 다음 행으로 내려오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A7번 셀로 다시 셀 포인터 이동을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 탭키를 누르셨다가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셀 포인터 어디로 가나요? 처음에 입력했던 그 아래.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A7번 셀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셀 포인터가 A8번 셀로 밑으로 내려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엑셀의 내용을 입력하셨기 때문에요. 자, 창 닫으면 저장할지 묻습니다. 요거는 저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저장 안함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